정말 애니 같은 이상한 상황도 하나 있었어요. 학원에서 진짜 잘생긴 사람이 알고 보니 내 사촌 오빠였다고? 라는 그런 존나 애니 클리셰 같은 상황도 있었어. 초등학교 때 놀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논 적 없단 말이야. 사촌 언니나 사촌 오빠들이 집에 안 와. 뭔지 알지? 내가 이제 그때 학원 다니기 시작해서 학원을 막 다녔는데 보컬학원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 선생님마다 밑에 제자 계열이 이렇게 있거든. 이 선생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이 제자들끼리 좀 친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. 근데 이거는 어느 날 내가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주말에 토요일인데도 학원 가가지고 노래 연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굉장히 화창한 점심쯤 10시? 11시인가?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학원에 도착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시간대는 이게 예술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. 이 예술 계열이란 게 진짜 애매해. 막 대충 하는 애들도 잘하는 애들도 있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막 실력 안 느는 애도 있고 막 처참완별이야. 그냥 막 이거는 진짜 예체능 계열이야. 근데 대부분은 일단 주말에 절대 학원 안 오죠. 주말에 학원 안 오고 무조건 평일날만 와요. 그날도 들어왔는데 프론트에 원장님 계시고 나는 이제 보컬쌤방 들어가가지고 보컬쌤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놀아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야. 진짜 잘생긴 거야. 와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지? 하고 속으로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. 근데 그 오빠야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나 순간 뭐지? 이랬어. 이러면서 너 이 선생님 제자야? 이렇게 딱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이랬거든. 그렇구나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라.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나 하자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와 뭐지? 초면인데 왜 이렇게 싹싹하시지?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해도 진짜 잘생긴 거야. 그래서 와 뭐지? 나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 못 봤는데 싶은 게 키도 진짜 겁나 크고 다부지게 운동한 딱 그런 몸매에 얼굴도 되게 헌실하시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도 나와서 연습 열심히 하나 보네. 그래서 내가 네 이랬거든. 그래 그럼 연습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보자 이러면서 또 가는 거야. 학원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구나. 쌤 제자였네? 며칠 지나가지고도 계속 대화를 했어. 근데 내가 갈 때마다 안녕? 이렇게 막 계속 인사해 주는 거야. 오늘 뭐 밥 먹었나? 이러면서 네 연습 뭐 몇 시간 했는데 벌써 계속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뭐지? 막 이러고 있었거든. 뭐지? 나한테 관심 있나? 왜 그 약간 그 고등학생 청춘에 대한 그 모식행한 그런 설렘으로 뭐지? 나한테 관심 있나? 막 이렇게 했었거든. 밥도 이제 막 다 같이 먹고 막 이제 그런 사이가 됐어요. 제자들끼리 이제 친해져가지고. 그러면서 쌤도 막 니네 둘은 왜 이렇게 친해졌는데 니네 둘이 뭐 대화할 계기라도 있었나 이러는데 막 쌤 당연하죠. 저희 엄청 친해요. 막 이러고 그냥 이러시고 많은 거야. 그 오빠가.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주말 그때였어요. 이 오빠도 주말에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더라고. 근데 연습하기 싫었는지 나 불러가지고 이야기나 하자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좋아요 이래가지고 앉아서 막 얘기를 했다. 근데 갑자기 나한테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는 잘 계시나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순간 머릿속에 어이씨 무슨 패드립이지? 신종 패드립인가? 뭐지? 순간에 예? 저희 할머니는 왜? 아니 그러니까 네 할머니 잘 계시냐고 이러는 거야. 예 잘 계시죠 이랬어. 그러더니 그때 그 오빠가 좀 이상함을 느꼈나 봐. 야 리얼파야 니 혹시 내 누군지 모르나? 이러는 거야. 에? 그 오빠 이름 뭐라고 하지? 그 오빠 가명을 뭐라고 할까? 릴파 사촌 오빠니까 그냥 뭐 대충 곽두팔 뭐 이런 걸로 할까요? 그냥 야 니네 모르나? 이러면서 하더니 에? 이러니까 야 나 두팔이 오빠잖아 이러는 거야. 와 근데 순간 그때 진짜 구라안치고 과거랑 그 현재랑 겹쳐서 파르르 이렇게 딱 겹쳐 보이는 거 알아요? 야 나 두팔이 오빠잖아 딱 하자마자 그 오빠의 이제 중학교 1학년 시절? 그때 시절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 내가 왜 못 알아봤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야. 그 오빠 옛날에는 피부도 까맣고 머리도 밤톨머리에 빼짝 말라가지고 그때 그 밤톨 시절 그 오빠의 그 어린 시절이 갑자기 딱 하더니 딱 매칭이 딱 되는 거야. 그 얼굴이 갑자기 딱 보이는 거야.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두팔이 오빠라고 이러면서 막 그 오빠가 막 하하하 막 웃으면서 야 니 진짜 웃기네. 뭐야 그럼 니 난주는 모르면서 그냥 얘기하고 다녔나 이러면서 내가 니 진짜 몰랐어요 이러니까 막 나는 니 보자마자 예쁘게 컸네 해가지고 바로 알아봤는데 니 못 알아봤냐면서 인사 받아줘서 당연히 알아본 줄 알았다면서 그런 거야. 와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이래서 진짜 걔 실조금 같지 않아?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애기 때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에미레미 도레미 방영했을 때인데 그 당시 제가 유치원생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언니랑 나랑 방을 같이 썼는데 거기 조그만한 TV가 하나 있었어요. 거기서 항상
저녁인가? 레미레미 도레미 방영했었거든. 내가 그걸 보는 걸 너무 좋아했던 거야. 여느 때와 다르게 레미레미 도레미 보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가습기 없어가지고 마른 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는 거 알아요? 마른 수건 이렇게 물에 잔뜩 적셔서 걸어놓고 밑에는 세숫대야 같은 거 이렇게 나눴거든. 물 떨어지는 거 받으려고. 근데 이제 아빠가 언니가였나 나였나 모르겠는데 이제 누구한테 시킨 거야. 아 이거 너무 건조하니까 이거 물 걸어놓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했는데 언니가 너무 피곤해서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잠을 좀 자야겠다 하는 거야. 그래서 나한테 시킨 거야. 이거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걸어라. 그러고 나서 레미레미 도레미 봐라 이렇게 한 거야. 알겠어 했는데 나 약간 승부욕 같은 거 있었거든. 약간 예를 들어서 오프닝 끝나기 전에 이거 물을 걸면 내가 이긴 거다. 오케이 그러면 오프닝 끝나기 전에 물수건을 걸어서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오프닝이 딱 시작하자마자 내가 막 뛰어가지고 물 이렇게 적셔가지고 막 갖고 왔는데 대야를 들고 오다가 무거우니까 넘어진 거야. 내가 넘어지다가 텔레비 받치고 있는 선반 그 모서리가 유리였거든. 근데 거기에 이마를 팍 찍어버린 거야. 내 모서리 같은 데에다가 고무마개를 안 해놨는데 팍 찍고 그대로 픽 하고 이렇게 딱 쓰러진 거야. 근데 그때 통증이 아직 기억나는 게 그냥 정말 아팠어요. 못을 이마에 냈다 내리 찍은 것 마냥 그런 느낌은 정말 아팠거든. 너무 아프면 눈물이 처음에 안 나오는 거 알아요? 약간 이런 뭔지 알아? 처음에 눈물이 안 나. 너무 아파서 내가 그래서 계속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자다가 뭔데 하고 딱 봤는데 언니가 나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. 밑에 보니까 피가 후두두두두두두 두루루루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. 언니 진짜 너무 놀래고 그래서 막 아빠 방으로 가가지고 언니가 막 울면서 아빠 하니까 왜 뭔데 릴파 이러면서 릴파가 왜 이러면서 딱 봤는데 이제 막 애가 막 이마를 잡고 있는데 손은 피범벅에다 바닥에 피 막 흥건하고 이러니까 아빠가 진짜 너무 놀래서 진짜 아빠가 막 기절하는 줄 알았다.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면서 막 아빠가 일단은 지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일단 눕힌 거야 나를. 손 대봐 보자 이랬는데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 나 있었대. 모서리 딱 찍혔으니까 콕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깊게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아빠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구급 상자 갖고 와가지고 하얀 색깔 파우더를 막 내 이마에 뿌리대. 그러면서 아빠가 막 아빠는 놀랬으니까 화풀이를 언니한테 한 거야. 니들 막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그걸 시키면 어떡하나 말이면서 나는 이럴 줄 몰랐다면서 막 나는 왜 나는 그때 속으로 괜히 나 때문에 언니 혼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막 이런 거야. 흉지진 않으셨나요? 흉 안 줬어요. 내가 좀 민망했던 게 아빠가 지혈은 했는데 이대로 밤새 둘 순 없잖아. 흉질까봐 아빠 겁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걸을 수 있다는데 아빠가 안 된다면서 편해가지고 나는 분명 거절했거든.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데 안 된대. 무조건 엎혀야 안 돼. 알겠어요 이래가지고 등에 엎였거든요. 병원에 하나 딱 문이 열었더라고. 아빠가 엄청 막 호다닥 들어오고 하니까 막 의사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인가 했는데 막 딸내미가 막 이마에 막 이게 찍혔는데 이거 뭐 어떡하냐면서 했는데 그럼 빨리 누워봐라 이러면서 딱 누워서 보는 거야. 딱 보더니 의사쌤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거 막 너무 호들갑이네요. 내 바늘만 꿰매면 되겠네요. 그러면서 막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시는 거야. 자기가 정말 흉 하나도 안 지게 잘 꿰매는 의사 중 하나라면서 자기한테 잘 찾아왔다고 절대 흉 안 지게 예쁘게 꼬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. 나는 이미 꼬맨다는 그거 자체가 무서운 거야. 내 생각에는 아빠가 너무 놀래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진정시켜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. 나한테도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야. 마취 조금만 따끔하고 그럼 하나도 안 아프다 해가지고 그 당시 때 부분 마취를 처음 해봤어요. 근데 따끔이라는데 따끔이 아니던데 부분 마취 개 아프던데 진짜. 진짜 아프던데.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. 내 바늘인가 뭐 이제 그 정도 꼬맸다고 하더라고요. 실밥도 다 풀고 다 아물어가지고 했는데 아빠가 또 걱정됐는지 틈만 날 때마다 이마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많이 나왔네 이러면서 한 번씩 보고 흉 안 지나 이러면서 한 번씩 계속 보고. 어렸을 때 다쳐서 좀 괜찮았던 걸지도 아니면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잘 꼬매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흉이 안 졌어요. 흉이 질 것 같이 하얗게 됐다가 좀 어린애라서 재생력이 좋아서 그런가? 진짜 흉이 아예 없어. 그러니까 제로야. 그래서 아빠 진짜 다행이다 했었잖아. 그래서 우리는 언니랑 나랑 불주사 있잖아요. 태어날 때 맞는다는 불주사. 그것도 흉 안 지는 걸로 제일 비싼 걸로 바꿔서 맞춰줬대. 우리 딸내미들 커서 미스 코리아 할 거니까 염심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야.
절대 흉터 안 남는 걸로 제일 비싼 걸로 해달래요. 진짜 찐 딸바보죠. 완전 딸바보예요. 그래서 가끔 물어봤었어. 아들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그러니까 막 아들이었으면 글쎄 이러면서 아빠가 대충 키웠을라나 이러면서 뭔가 아버지들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나 봐. 아들은 던져놔도 알아서 잘 클 것 같은데 딸은 계속 뭔가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하더라고. 약간 소위 탓이죠. 헤헤. 요거랑 이거 봐줘.